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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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이상한 나라의 신기한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초급과 중급을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업무가 달라지면 경력자도 다시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게임 개발과 공장 솔루션 개발은 업무가 확 틀려지는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공장 솔루션 개발을 해왔던 사람이 게임 개발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마찬가지로 게임 개발한 사람이 공장 솔루션 개발하는 데에서 잘 알지 못하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게임 개발을 3년 한 경력으로 공장 솔루션 업종을 변경하면 기존의 공장 솔루션 개발 경력자보다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업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발 경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짬밥이 되면 업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서 경력을 쌓아요. 게임을. 그래서 다른 파트로 딱 가. 그러면 얘는 초급이야. 그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일단 게임 쪽하고 공장 솔루션 쪽, 공장 솔루션도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일단 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 이런 번외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SI 쪽,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위, 공공 프로젝트, 정부 발주 프로젝트, 은행 발주 프로젝트, 개인 회사 발주 프로젝트, 아주 큰 것들이나 조그만 것들, 그런 발주 프로젝트를 얘기 드린 거예요. 게임 개발은 어디에 발주를 내서 잘 안 해요. 발주를 발주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모바일 게임 회사인데 우리 이런 게임을 하니까 회사를 이렇게 발주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큰 기업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발주해서 하는 SI 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신 게임 개발을 한 3년 하다가 다른 파트로 간다. 그거 자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보 처리 기사, 자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SI 바닥이나 프로젝트 바닥에서 업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SI 바닥 얘기하는 거예요. SI 바닥.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는 바닥. 일반 기업에 가서, 제가 게임 쪽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이것저것 하는데, 게임 쪽은 게임 경력이 10년 차 되면, 다른 회사의 게임 회사 같아 저 게임 경력이 1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걔는 초급이에요. 그렇다고 급여를 초급 주냐? 그 대신 게임 개발 이만큼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능력 되니까 급여 받는 거는 자기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이 SI 바닥은 정형화돼 있다 그랬잖아요. 워낙 프로젝트가 많고 워낙 규모가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정부에서 프로젝트 하거나 대기업 프로젝트 하려면 이렇게 규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 의 프로젝트는 다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 업무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은행 경력 10년 있는 애가 공공기업 온다고 해서 얘는 초급이 아니에요. 다 같이 봐요. 얘는 10년 경력 찬 거예요. 공공에서 10년 있는데 은행에 가서 프로젝트를 해요. 그럼 얘는 10년 경력이에요. 근데 은행 경력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은행은 약간 특수하게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업무 솔루션을 했던 사람, 무슨 업무, 무슨 계정계 무슨 업무 했던 사람, 여신 업무 했던 사람, 업무를 위주로 했던 사람을 필히 뽑아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에요. 필수 조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 나는 금융권 경력이 없다. 그러면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요새는 좀 더 빡세져서 차세대라 그래요. 차세대는 무지 큰 프로젝트고 개고생하고 한 1년씩 하는 거 있어요. 거지 같은 거. 그런 거 차세대 2번 이상 뛰어본 사람 이렇게 빡세게 고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벽이 있는 거야. 진입 장벽이. 은행권은.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 저한테 메일 주셨는데 이 회사는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연줄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경력이 없는데 여기 마도 회사가 있는데 얘 잘한다 해서 쓱 넣는 수가 있어요. 경력이 없는데도. 근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해요. 금융권은 그래요. 그리고 일반 사기업도 조금씩은 있어요. 무슨 업무 해본 사람. 근데 필수 조건으로 무슨 업무 꼭 해본 사람보다는 우대 이런 정도인데 왜 그렇게 업무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무슨 업무를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웃긴 게 뭐냐면
여긴 프로젝트가 6개월 단위, 1년 단위, 뭐 짧은 거 3개월 짧잖아요. 그러면 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사무 업무라든가 무슨 ERP 업무, 무슨 업무, 무슨 회사마다 무슨 업무, 무슨 업무, 업무마다 그 은행권은 뭐 여신, 뭐 뭐라 그러더라, 여신도 있고 그 뭐 하여튼 그런 업무들이 많아요. 은행권에는 막 여신, 뭐 보험, 뭐 이런 거 아주 뭐 계정계 정보계 무슨 업무 많아요. 그런 업무를 애를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프로젝트가 짧잖아. 6개월, 3개월이잖아. 바로 와서 프로그램 짜서 얘기 듣고 프로그램 짜서 이래도 바쁜 마당에 그 업무를 일일이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할 시간이 없잖아. 그럼 그거 하는 시간에 업무 아는 애를 데리고 와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업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SI나 이 프로젝트에 오게 되면 나중에 되면 기술보다는 업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10년 됐는데 그 아키텍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 10년 됐는데 뭐더라 그게 그 업무만 한 업무만 1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긴 게 뭐냐면 그 아키텍처는 잘 몰라. 그래서 뭐냐면 몰라요 하는 거. 10년 됐는데도 걔는 그 파트의 장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아키텍처는 잘 몰라. 프로그램 잘 못 짜요. 근데 업무를 잘하니까 걔가 그걸 리더하고 다 하고 업무를 다 해가는 거야. 힘든 거에서 부딪히면 에라도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잡지 10년 짬밥 됐어요. 근데 심오하게 들어가거나 어떻게 딱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됐는데 나한테 온다. 이거 에라 어떻게 잡아?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상업용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스타트업, 뭐 신생이나 스타트업에 개인적으로 뭐 공부하거나 인터넷에서 보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보면 이상향을 해서 프로그램 랭귀지를 해서 이런 걸 해서 창의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구성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실무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에 쓰는 거는 뭘 쓰냐면 그런 것들을 막 치고 나가다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그런 것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됐고 그리고 서서히 조금 있어서 어느 정도 평준화됐다고 생각하는 기술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런 하이 클래스 기술들은 쓰질 않아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그 상업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걸 써요. 그래서 스프링을 쓰는 거예요. 뭐 스프링에 나오고 뭐 제가 그랬잖아요. 그 프론트엔드 개발도 SI 쪽에서는 잘 안 쓴다고. 프론트엔드 개발 뭐 뷰라든가 뭐 이런 거 거의 안 쓴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이고 앞으로 나가는 기술이잖아. 계속 바뀌고 계속 이게 올라가 죽고 살고 막 그런 건 안 좋아요. 안정적이고 이렇게 탁 정형화되고 탁 해서 아주 이게 쌈박하게 된 거야. 스프링 같은 거. 스프링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시당하다 안정적으로 되고 쫙 보니까 다 스프링 쓴 거야. 그래서 스프링 이제 위에는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jQuery가 그렇고 JSTL이 그래요. 그리고 앞에 프론트 따는 솔루션을 많이 써요. 어떤 솔루션이냐면 회사에서 납품 IB 시트 같은 거, 시트 같은 거는 IB 시트 많이 쓰고 IB 시트는 돈 주고 사오는 거거든. 유지 보수가 가능한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유지 보수 가능해요? 그 앵귤러나 이런 거는 그거는 공개 프로그램이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지 보수가 프로젝트가 발전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커스터마이징 하죠. 앵귤러가 이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써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럼 앵귤러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솔루션이 납품 들어오면 솔루션 납품에 애들이 들어오죠.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니네가 이런 거 바꿔라. 무조건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니네 솔루션 안 써. 그럼 그애는 팔아야 되니까 그 솔루션 안을 막 지지보고 받고 이래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참 안 좋죠. 진짜 안 좋은 거야. 솔루션이면 딱 정형화돼서 이렇게 써라 하면 그것만 써야 되는데 절대 그래. 커스터마이징.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업무가 중요하다고. 그 모든 것들이 정형화돼 있고 솔루션 자체가 정형화돼 있어요. 그 힘든 거는 솔직히 AA라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런 솔루션 담당해서 이렇게 이런 솔루션을 구성하는 거. 앞단은 뭐 이렇게 해서 딱 정형해서 안정적으로 딱 배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정형화 틀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 공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 왜 그러냐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씩 바뀌긴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냥 그게 티가 안 날 정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잖아. 새롭고 인터넷에 보고 새로운 책을 보고 새로운 영문으로 된 뭐 누가 논문을 발표하면 그걸 보고 필요가 없거든.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거 공부 안 한다는 거야. 걔네들은. 업무만 알면 되거든. 근데 전부 다 우리나라 그 SI 구조가 다 그렇게 SI 구조는 업무 위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 위주의 장벽이 이렇게 약간씩 쳐져 있어요.
이 업무 할 수 있는 사람, 좀 짬밥이 차면 이 업무 할 수 있는 사람, 이 업무 할 수 있는 사람. 금융권은 좀 높아요. 짬밥이 차면 찰수록 거의 신입을 안 뽑는 분위기고 좀 업무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제가 금융권도 좀 그런 게, 그러면 금융권은 급여를 더블 주거나 한 1, 200만 원 더 줘야 되잖아. 똑같아. 공공이나 금융권이나 급여가 똑같아. 그리고 일자리도 공공도 어느 정도 있고 금융권도 어느 정도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금융권이 정년이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어서 금융권 막 옛날 되면 금융권으로 가야 된다. 금융권에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금융권 프로젝트를 하면 좀 나이 차도 간대. 요새는 공공 가도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도 다 있어.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야. 금융 쪽에. 그 급여를 더 주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융 쪽에 있던 애들이 옛날에 금융 쪽에 있으면 금융 쪽만 막 했었는데 저번 프로젝트인가 금융 쪽에 있던데 좀 힘들고 빡세요. 그래서 공공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업무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업무는 필수예요. 필수. 그 업무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 사람인데 SM 하는 애들, 유지보수 하는 애들이 그 프로그램의 실력보다는 뭐를 적응을 잘못하냐면 업무가 6개월마다 한 팍팍 바뀌잖아. 그러면 이 SA 프로젝트 하면 6개월이면 막 업무를 금방 이해해야 되잖아. 그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야. 새로운 업무가 딱 오면 탁 머리 잔대가리 굴려갖고 이 업무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막 그걸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파닥파닥 하는 거, 프로그램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한 사람 두고 뭐 업무에서 한 일주일씩 2주 이렇게 안 해. 업무에 대해 설명하니까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하고 딱 하면 1시간 정도 대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 시켜버리는 거지. 그 업무 알 줄 아는 애가 그냥 업무를 이해하고 화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업무가 중요해. 업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 SI 바닥은 업무를 많이 이해하거나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개발을 안 하면 안 되냐. 안 해도 돼. 안 하는 애들 많아. 그래서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10년이 됐는데도 에러 나는 거 못 잡는 애들이 있다고. 너무나도 그런 업무나 이런 것에 젖어 있어서 그 엔지니어 마인드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는 애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비참한 현실이야. 그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틀리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은 이렇게 있어요. 실력은 있어야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필요 없다 그랬다가 어떤 애 있어야 됐다고. 왜 그러냐면 그게 있었다 없었다 하지만 업무를 아는 거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잘 몰라서 게임 업무하고 사무자동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랬는데 게임 업무하고 사무자동화 업무는 100% 틀려요. 그래서 게임 쪽은 프로그래밍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쪽 가기도 어려워. 사무자동화도 프로그래밍 틀리고 업무도 틀려. 그래서 게임 저 10년 했는데 사무자동화 이력서 되잖아. 사무자동화 특히 뽑는데도 적지만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근데 사무자동화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건 봤어. 그러니까 다른 업무. 근데 사무자동화 있는 애들은 뽑질 않아요. 사무자동화 업무 했던 애들만 뽑아.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입은 어떡하냐? 못 가는 거야 여기를. 그냥 영업에 대해서 백 타고 가는 거 가지 않는 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아. 급여는 알아서 받는 거야. 자기 능력껏. 사기업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돌이 치고 얼마다 이게 있는 거는 SI 쪽 기준이고 사기업도 그 SI 프로젝트 뜨면 다 그 급여 기준으로 해서 하청을 주는데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거 자체 솔루션이나 뭐 게임 개발이나 뭐 이쪽은 급여 체계가 틀려요. 이쪽까지 정형화 안 돼 있어요. 정형화 안 돼 있고 그건 좀 약간 능력제로도 줄 수도 있는데 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럼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거는 여기까지 정형화돼 있질 않아.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할 낯이야. 하기 나름이야. 나름.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업무라는 건 그렇게 하고 게임과 저번에 사무자동화인데 이건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게임은 게임이고 사무자동화는 사무자동화야. 게임하다 사무자동화 가는 사람 못 봤어. 사무자동화하다 게임 가는 사람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업무가 틀려지니까. 올 수는 있어. 자기가 노력하면 되지. 공부해갖고 여기 가면 되지. 근데 잘 안 뽑아줘. 저 사무자동화 10년 했는데 게임 개발 시켜줄래요? 아예 안 뽑지. 저 게임 개발 10년 했는데 사무자동화 뽑아줄래요? 아니 너 뭐야? 사무자동화 알아? 몰라? 이 프로그램 알아? 막 얘기하면 몰라. 너 가 그래. 양옆은 틀리면 SI 바닥은 조금 그런 업무적인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사무자동화도 업무가 한 3년 되고
게임도 한 3년 된다. 그래서 이쪽 가갖고는 아이씨 나 개발 경력이 6년이고 이쪽도 한 3년 이상 했는데 급여 얼마 달라. 그럼 줄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사정해 놓으면 줄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10년 됐는데 이쪽 가겠다? 그거는 프로그래머가 아니겠다가 프로그래머 되겠다는 것만큼 이쪽으로 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그럼 질문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경력자처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공장 솔루션 개발자 경력자처럼 똑같은 일. 업무에 따라서 달라지면 개발자 경력은 어떤 의미를 갖게 돼요? 업무에 따라서 달라지면 개발자 경력. SI 바닥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SI 바닥은 업무가 이렇게 틀려져도 경력은 똑같아요. 개발 경력 1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SI 바닥은. 그런데 그 이쪽 그 상업용 쪽이나 뭐 게임이나 뭐 사무자도 이쪽은 자기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요. 거기만의 급여 룰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SI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그것도 발주 나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쪽은 사무자동화는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제가 사무화 옛날에 그 자바가 이렇게 꺾인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자동화 쪽은 이렇게 딱 해서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 몇 명 보고 그쪽 가려고 노력을 좀 했었는데 그쪽은 딱 거기는 약간 배타적인 게 많아. 했던 사람을 많이 뽑아요. 만약에 저희가 사무자동화 했으면 그 과도 있더라고. 사무자동화 쪽 했던 거 이렇게 타거나 업체 사무자동화 하는 업체를 들어가면 거기서 이렇게 키워갖고 여기 파견 보내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됐으면 네 들어가세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10명 10명 할당제 울랄라 울랄라